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손원돌파이 플랫 452화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 세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뭐 세 번째 편이자 이쿨 첫 번째 편이 되겠죠? 네. 네.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두입니다. 정 과장입니다. 자,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 들어가기 전에 네. 네. 텀블벅 아직 안 하신 분들 빨리 해주세요. 원래부터 다셨어 이미. 빨리 하셔야 돼. 빨리 하시면 좋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굿즈도 챙겨가고. 우리도 살리고 좀. 그러니까 나 죽어 그냥. 이래선 다 죽어. 우리 한번 한 1000명 넘어보자. 예. 자,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드래곤 역시 제 화명을 받았습니다. 네. 홍락훈 SF 판타지 초 단편집 2권. 지금 텀블벅에서 펀딩 진행 중이니까 네. 얼른 네. 네, 펀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콤 장르랑 묶은 세 권 세트도 있으니까 그것도 냉큼 가져가세요. 지난번에 안 사신 분들. 그러니까. 뭐 취미가도 있고 SF는 정말 끝내주는데 뭐 여기까지도 다 상품 구성을 해놔서 혹시 안 가진 책 있으시면은 이번 기회에 조금 싸게 가져가실 수 있답니다. 또 가져가셔도 되고. 뭐 이번에는 뭐 몇 명 이상 안 넘어가면 뭐 팟캐스트 접고 이런 건 없는 거죠? 한 1000명 하려고. 왜? 그냥 무조건 접는 거예요? 아니 출판사 자체를 접느니 마느냐인데 팟캐스트는 뭐 당연히 부수적인 거니까 그렇죠. 당연하지 않을까? 자, 일단 13화 네. 대지의 사자편부터 그럼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지난번 그 야멘나사이 그 이후의 이야기겠죠. 짜부. 예. 야멘나사이. 예,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약간 휴지기가 있고 이쿨로 이제 돌아온 거잖아. 네. 일단 그 학원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스티카시아 요 학원에서 그 슬레타는 연속해서 5게임 결투를 시작을 하고 있어. 밀린 거 하는 거죠. 그렇죠. 솔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뭐 2주에 한 번인가 뭐 의무적으로 방어전을 치러야 되는데 네. 그건 안 한 거야. 그래서 한꺼번에 한다는 시기야. 그리고 약간 정황 맞았나 뭐 그런 거였지. 슬레타가. 그래서 요 결투는 이제 엘란 케레스가 이제 주재를 하는데 탄지로죠. 성우가. 그렇더라고요. 그 전에 몰랐는데 예. 이번에 귀멸의 칼날을 보고 난 다음에 연결해서 봤는데 말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했더니 엘란이 약간 소리 지를 때 보면 네스코 하는 그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약간 그렇게 해서 이제 결투를 주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에 그 엘란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다른 인물이라는 건 이제 우리는 5호 알고. 아니에요? 5호? 뭐 하여튼 그런 얘는 약간 날라리. 5호. 맨날 그 이렇게 꼬시려고 해가지고 들이대다가 이제 까이는 거죠. 걔가 어떻게든 오호. 막 뽀뽀하려고 하고 막. 제일 뽀뽀는 끝까지 아니고. 제일 끝까지 남는 애가 5호죠. 얘죠. 예. 오리지널하고. 얘 말고 이제 다른 애는 어디 대표로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오리지널. 걔가 오리지널이지. 걔는 오리지널이고. 얘는 까리지널이고. 5호. 그런데 이제 뭐 5게임 연속으로 결투해봤자 슬레타랑 에어리얼이 연전연승하지. 아무튼 뭐 그렇게 되고 오픈 캠퍼스라는 게 있어. 뭐 이제 말 그대로예요. 이제 뭐 학교에서 축제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학교 뭐 타 학생들 받고 뭐 입학 뭐 받고 뭐 이런 어떤 축제 같은 것 같은데 이게 1시즌 마지막에 있었던 그 플랜트 쿠에타 그 전투 요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함구토록 한 요 얘기가 이제 슬쩍 나오지. 그쵸. 네. 그쪽에 갔던 그 기숙사 애들 있잖아. 그 지구 기숙사 애들. 그러니까 얘네는 학생이었는데 거기 어쨌든 휘말렸는데 이게 진짜 전쟁이라는 걸 눈으로 목도를 하고 사람 죽는 것도 본 거잖아. 그래서 엄청 충격받았었잖아요. 약간 그런 거 있었지. 그리고 현재 그래서 이 건담 주식회사는 정지된 상태야. 그리고 미오린에는 그 아버지 델링 총재가 여전히 혼수 상태인데 여기 이제 가 있지.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그리고 베네리트 그룹의 회의가 이제 딱 보여지는데 그 포르드의 새벽 그러니까 지구편의 그 반스페시언 조직이 제테크사의 모빌 슈트를 사용한 거 이게 추궁을 당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거였잖아. 그 무슨 우루 손 뭐 이거였잖아. 네. 걔네들 건담처럼 정말 생긴 거. 근데 이게 이제 제타크사 거니까 니네 거 아니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샤디크가 나중에 나온 거지만 이제 지구 쪽의 아이였던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이긴 했는데 뭐 지구 쪽일까 약간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다가 그쪽에서 자라서 결국 여기까지 와서 지구편에 이제 서서 싸우는 약간 그 혁명군 느낌의 였던 거죠. 예, 반동군으로 이제 보였던 거지. 샤디크랑 같이 있는 그 멤버들 자체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걷어진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다들 건들건들했던 거였지. 얘네도 되게 충성한 이유도 다 그런 거였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쳐들어왔던
그 어디요 포로드의 새벽이 데리고 왔던 플랜트 쿠에타 침공했던 그 두 기체가 다 건담이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건담은 다시 말하지만 악의 축이지. 그러니까 이게 마녀들이 만든 뭔가 이게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기술처럼 이제 묘사가 됐다가 이제 주식회사 건담이라고 이제 미오레나 구축한 그 회사에서는 이걸 이제 의료기기로 활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뭔가 조종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기기인 모비우스트를 뭐 어떤 사용자가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려지는데 이게 되게 위험한 무기다라고 해서 이제 과거 21년 전으로 그려지는데 이게 막 폐기가 된 거지. 다 그냥 죽여버렸지. 다 쓸어버리고. 그래서 그 프로스페라 그 중에 이제 생존자가 이제 몇 명인데 얘가 복수를 하려고 다 꾸미고 있었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일단 가면을 괜히 쓴 게 아니었다. 아, 나중에 가면 쓰고 나왔으니까 아니. 아, 샤의 역할을 얘가 정확히 하고 수행을 있죠.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여자 샤. 그렇죠. 그리고 그 세리우스 뭐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는데 유튜브에서는 좀 세리우스라고 나왔나? 네. 그 코에다 빨대 끼고 있는 노인네 하나 있었지. 사디크의 의부. 아니 여기 빨대동이라고 적어놔가지고 뭔가 했거든요. 아니 코에 빨대 끼고 있는 거 맞잖아. 아, 튜브라고 합시다. 아무튼 이 저렴하고 샤리우스가 좋네. 정리를 하는 거야 이게 회의에. 그래 다 아는데 어쨌든 그룹이 지금 단결해야 될 때니까 너무 추궁은 하지 말자. 근데 얘는 알고 있지. 자기 그 양자가 이걸 버렸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쉬쉬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때 제타크사의 그 CEO는 대리로 그 누구냐, 그 구엘 동생이 하고 있었잖아요. 되게 쩔쩔매는 모습이 나오긴 하죠. 맨날 그 오른손으로 왼쪽 머리 만지작. 아, 그걸 왜 만지는 거야? 짜증나게. 아니 왼손으로 만지든가 왜 이걸 이렇게 만지냔 말이야. 이렇게요? 아무튼 그렇고 한편 이제 슬레타는 제가 전편에 얘기했던 것들이 거의 이 쿨에서 다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 제가 그랬잖아. 이게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저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그런 얘기했고 얘가 그 전진하면 뭐 두 발이고 도망치면 한 발 이런 얘기도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다. 그거 근데 다 맞았잖아. 네, 인터넷에 보면은 그냥 전진 가스라이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네. 그래서 이제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이게 내용이 이래. 엄마가 하는 말은 다 오라. 그리고 결국 니카한테도 이제 니카 언니라고 머리 파란 애 있잖아. 네. 중간에 그 배신하는 네. 약간 연락책으로 포르드의 새벽까지 왔다. 기술자이네. 그렇죠. 네. 엄마는 날 전진하게 해주는 마법사야 이런 얘기까지 해. 완전 마마걸이야, 마마걸. 약간 그렇죠. 아니, 세뇌당한 거죠. 그치. 진짜.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노래와 디로크, 소피 플로네 얘네가 그때 사실은 건담을 타고 플랜트 쿠에타에 쳐들어온 두 파일럿이었잖아. 지구 쪽에. 얘네가 갑자기 어시언 기숙사에 이제 편입이 돼요. 그러고 이제 슬래타온에 짱 하면서 따라 붙잖아. 그 전투를 보고 뭐 이랬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데 슬래타 같은 경우는 이 둘이 그때 걔네인지는 모르지. 그쵸?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 뭐 여기서는. 그 보니까 둘 다 유령 회사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 학원에 들어온 걸로 보여. 그런데 니카 너 역시도 어쨌든 연락책이고 여기 있으면 스파이 비슷한 거잖아. 말하지 마 하면서 엄청 협박을 하지. 근데 니카의 목적은 그거야. 자기가 이제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움직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됩니다. 그냥 배신한 거로 된 거죠. 네, 그렇게 돼. 혼자 가교하고 싶으면 뭐해? 뭐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소피가 이 둘 중에 노래와 소피 중에 소피가 조금 나대는 성격으로 나오잖아. 얘가 슬레타랑 같이 이제 막 견학하는 게 몽타주로 막 보여져요. 이 학교 뭐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면 뭐 그런 얘기 흘리잖아요. 뭐 지구는 계속 피 흘리고 여기는 애들은 참 팔자 좋네. 뭐 이런 그런 뉘앙스로. 얘기도 슬쩍슬쩍 흘리고 어쨌든 되게 찝쩍이면서 슬레타 옆에서 계속 맴돌지.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럼블링이라는 게 있어. 로열 럼블이네. 이게 배틀로얄 방식이에요. 이런 결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거 사실은 그냥 뭐랄까 이벤트 형식의 어떤 결투였던 거지. 그런데 이제 니카가 이 편입생 둘을 막 내쫓으려고 하니까 이 화렉트라고 이제 긴 총 쏘는 원래 그 엘란이 몰던 그 모비우스도 있었어요. 이걸로 공격을 하려고 해. 니카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너의 정체를 공개하겠다. 대충 어떻게 알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슬레타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이때 이 학교의 굉장히 큰 규칙이 이거잖아. 절대 규칙이잖아. 야 결투해. 그냥 죽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었지만 모든 건 결투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뭐 결투가 성사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또 야부리를 털잖아. 건담은 폭력 머신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해서 성사가 됩니다. 근데 결투를 바로 버리진 못하잖아요. 어차피 뭐 또 시간이 걸려. 뭐 이렇게 또 규칙도 맞추고 뭐 이런 게 항상 늘 나오잖아. 그렇죠. 예. 한편 미오리네랑 그 프로스페라 슬레타의 엄마가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해. 그러니까 이게 미오리네가 막 따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때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스페라의 그 트랩에 걸리는 거지 미오리네가. 그렇지. 여기서 이제 처음 언급이 되는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는 그 마법의 단어가 나옵니다. 콰이어트 제로. 아 예. 갑자기 새로운 게 등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는데 형체가 별로 없어서 이건 또 무슨 떡밥인가? 근데 나중에 진짜 형체가 있더라고. 아 있죠. 그렇죠, 굉장히 있죠. 중요한 거였지. 그러니까 이 여기서 사용되는 어떤 기술의 원천을 아예 끊어버리는 그거였어. 그래서 말 그대로였던 것 같아. 조용하게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거 다 아니야?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아니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 어차피 다 얘기할 거지만 프로스페라의 목적은 그거였어. 지구를 완전히 독립시키는 거였어. 다른 애들이 개입을 못하게. 그러니까 모비스트도 어떤 무기든 여기 들어오면 정지하게 만드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기술을 구축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지구를 독립시키고 너희들한테 복수하는 뭐 약간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델링 회장이 만들고 있는 극비 프로젝트였다. 그래서 건드 포맷을 이용해 전쟁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 이런 얘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샤아 엄마가 미오리네한테 샤아 엄마? 너 별명이 많아 이 양반. 아니 근데 프로스페라 어쨌든 프로스페라 머큐리 이 사람이 이제 미오리네한테 네가 그 회장의 콰이어트 제로를 이어받아라.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어받냐? 네가 회장이 되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바람을 넣죠. 그리고 왜 바람을 또 넣는데 성공을 했냐면은 콰이어트 제로를 만든 사람이 네 엄마다. 창안자다. 그래서 데이터 스톰을 이용해서 상대를 제어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전쟁도 슬픔도 없는 세계를 만들려 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암시가 나옵니다. 결국 마지막에 정말 구현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작은 공간이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럼블링 당일에 그 니카가 슬레타한테 자신의 과거 얘기를 해요. 자기 고아였는데 방 안에서 맨날 기계 만지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다들 그 지구 쪽에서 온 애들은 이제 뭔가 불쌍하다. 안 좋은 과거가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거죠. 근데 그게 다 전쟁 때문이다. 그렇죠. 라는 거를 계속 풍겨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부유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뭐 지금 우리 세계를 비유하면 제1세계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사실 한국이 되게 신기한 나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선진국 중에 침략 전쟁을 벌이지 않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나라가 한국이 거의 유일한. 그래서 사실 그게 되게 큰 자산이라서 그걸 내세우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잖아.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렇구나 하고 처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일 세계가 보기에는 이런 우리 신경도 안 쓰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에서 도약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힘의 균형이 틀어지니까 그러니까 억누르면 힘이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데 인식을 못하는 거지. 자기가 누르는 애들은 아무튼 그런 은유를 이제 좀 전반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엘란이 다시 항상 슬레타한테 접근을 하다가 까이는 게 좀 나오고 소피가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소피는 이제 결투를 하겠다. 그래서 결투에서 그럼 내가 이기면 진짜 언니가 되어줘. 뭐 이런 걸 하나 겁니다. 근데 슬레타는 미오리네 때문에 내가 이길 거임. 뭐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래서 미오리네가 슬레타를 가두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미오리네가 없으면은 슬레타가 그때의 그 모습을 찾겠구나. 전투 머신의 모습을. 뭐 그게 이런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픈 캠퍼스의 그 이벤트의 럼블링이 시작이 됐는데 추추가 그 전쟁에서의 트라우마 때문에 조준을 못한다.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나중에 보면은 그 구엘 제타크도 못 땡기죠. 그렇지.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상황이 되니까 극복하는 게 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라우더 그 구엘의 동생 그 제타크의 현재 대표가 딜란자를 타고 원래 이제 구엘이 탔던 거 있었지. 네. 근데 그 색깔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건 막 에어리어를 막 몰아붙일 즈음에 그 르브리스 우르 손이 등장을 해요. 그 소피랑 걔겠지.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벤트성 싸움이었잖아. 근데 가뿐 진짜 전쟁이 됐다. 얘네는 그 제한되는 그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다고 하더라고. 네, 사람 다 전쟁 죽일 수 무기로 있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갑자기 보막으로 쌓여 있는 거 막 쏘고 난리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그래서 학생 하나도 죽어 그래서. 그래서 파메트 스코어 3 여기까지 발동을 해서 건드비트 원래 에어리얼이 그 11개 사용하는 거 있었잖아. 제가 그때 전 그 1, 2화 할 때도 그 얘기 했어요. 11개라는 숫자가 되게 애매하다. 기체까지 합치면 12개인데 그러면 완전한 숫자처럼 보이지 않냐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거기 리플리 차일드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2명을 만든 게 보이잖아. 그 중에 하나가 슬레타였고 진짜가 하나가 에어리얼이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나오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건드비트라면서 건담 무인기 건드 볼바 그러니까 건담 자체를 그 건드비트처럼 활용을 해서 공격을 하더라고. 이거 좀 웃겼다. 심지어 그 얘네들이 총 쏘면서 막 윙윙 날아다니잖아. 그렇지. 그게 훨씬 더 세 보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거. 그리고
왜 이런 짓을 벌이냐? 갖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다. 여기 있어 보니까 너무 편한 거야. 먹을 것도 풍족해, 샤워도 매일 할 수 있어, 그리고 가족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슬레타가 언니가 되어주면. 뭐 이런 욕망을 막 보여주죠. 근데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래야 돼? 라고 했는데 이제 슬레타도 그때 전투를 떠올리지. 자기도 죽였잖아. 야 맨날 싸이 하면서. 결국 다르지 않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샤디크의 계획이었다. 이게 벌어지는 순간 샤디크는 자기 의부인 셰리우스를 납치를 합니다. 납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모니터로만 나오지 않아? 빨대 꽂고 그냥 내가 다 뒤집어 쓸게 뭐 이런 걸로만 나오는. 그렇게 됐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전투 중에 에어리얼이 공간 장악 능력을 발동을 해요. 그래서 왜 에어리얼은 그 데이터 스톰을 봤는데 왜 그 파일럿인 슬레타는 영향을 안 받지? 뭐 이런 의문이 계속 있는 거잖아. 나중에 이제 풀리죠. 여기서 바로 나오죠. 풀리네요. 프로스페라랑 에리아 후배야. 근데 얘네 둘이 이제 생존자였던 거잖아. 네. 근데 그 건담을 폐기하려는 그 그룹의 어떤 음모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에어리얼의 이제 정체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선배는 다른 딸 있지 않았어요? 라는 거야. 그치. 에리크트 사마야. 이게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 이게 프롤로그에 등장했던 꼬마였잖아. 그쵸. 그게 이제 당연히 슬레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지. 다른 에리크트 사마야 어딨냐 그랬더니 에어리얼이 에리크트 사마야다. 그 딸을 기체에다 이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애가 약해져가지고 이제 살 수 없으니까 옮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콰이어트 제로 안에서만 뭐 얘는 존재할 수 있대나? 그래서 얘가 추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딸이 살 수 있는 어떤 세계를 만들어 주겠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네. 그 에어리얼 그 기체뿐만이 아니라 뭐 그런 거였죠. 그렇고 이제 막 건드볼바 막 그 날라다니는 막 이런 것도 막 조정 막 하고 하다가 에리크트가, 그러니까 이 에어리얼 안에 있는 얘가 막 공격을 하기 직전에 그 소피의 기체를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장악을 할 수 있잖아. 네. 에어리얼은 그런 기술이 있는 거잖아. 얘 그쵸. 안에 에리크트가 조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가족이야라고 항상 슬레타가 말했던 게 이게 어떤 은유가 아니었던 거지. 진짜 가족이었어. 자기 본체야. 얘는 자기가 복제된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 알고 있더라고. 그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얘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막 학교에서 뭐 하고 뭐 이런 거 쫙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약간 갓 태어난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사회성이 조금 결여된 느낌이 있는데 그게 그런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 정확히 맞았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밝혀지지만 그 리스트도 엄마가 만들어 놓은 거랬잖아요. 너는 이런 걸로 하면서 그쪽에다가 집중해라고 하려고 만들었던 거였다는 거죠. 마마 거리니까. 아무튼 그래서 소피는 여기서 죽었다. 근데 이제 슬레타가 죽이기 전에 죽은 걸로 나오긴 해요. 너무 오버한 거 아니었나? 약간 그때? 살해당했다는 느낌으로 나오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그 데이터 스톰에 이제 너무 장악을 당한 약간 그런 거잖아. 네, 그래서 그냥 죽은 것 같아요. 잠식당해서. 너무 이제 많이 올렸어.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죽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슬레타는 정신 승리 중이죠. 모두를 구했다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으로 약간 사페 느낌이 있어.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가게 되는 것 같아. 어쨌든 소피가 죽었어요. 지금 여기서. 전진 가스라이팅 중이라서 그렇다니까요. 전진 가스라이팅. 자, 그리고 이제 15화 가면은 지구가 나오는데 구엘 제타크가 이제 지구 쪽에 잡혀와 있어. 얘도 참 끈질긴 생명력이다. 근데 여기서 올컷이라는 처음 나오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약간 그 지구 쪽 반군에 소속된 사람인데 원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스페시언이었던 거지. 그렇죠. 이제 거기에 소속된 어떤 조직이 하나 있잖아. 무슨 얘가 관리하는. 약간 에이스처럼 나오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 가족을 잃고 좀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지구로 오게 된 걸로 이제 나중에 회상으로 나오지. 네. 어쨌든 얘가 등장해서 구엘이 이제 안 먹고 버티고 있잖아. 단식 중이잖아요. 또 화장실에다가 묶어놨잖아요. 입에다 막 처음 넣은 다음에 이제 살려둔다. 너는 거래용이야. 살아있어야 돼 하면서.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 1쿨 할 때 구엘이 마지막에 이래가지고 아이고 얘 이제 깨어나는데 엄청 오래 걸리겠네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는 얘가 빨리 좀 각성해서 깨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잠깐 나오고 말잖아요. 근데 너무 바닥을 많이 보여줬어. 구엘은.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 좀 졌다고 애 막 머리 위에 애들이 막 뭐 뿌리고 막 이러잖아. 텐트에서 살면서 그러다가 폐륜화까지 되고. 아버지도 죽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의지는 아니었지만 모르고 죽였잖아. 그치. 싸우다가. 그렇죠. 아무튼 그 상황을 만든 것도 있지.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은 샤디크가 그걸 알고 있잖아. 네가 죽였잖아 이러잖아. 그렇지. 알고 있으면 약간 조작을 했나 이런 느낌도 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자 지구는 되게 황폐해 보이는데 야 베네딕트 그룹이 우리가 쳐들어간 거 알게 됐어라고 해서
이제 전부 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간 페어를 기지처럼 좀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그쵸. 자, 그리고 니카는 그 노래한테 그 구타를 당하는 중이야. 너 때문에 소피도 죽었다. 근데 너 때문은 아니고 너의 그 가짜는 이상론 때문에 소피가 소비된 거다. 그 생각을 해보면 불행을 퍼뜨리는 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니 팩폭과 정말 구타를 반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샤데크의 목표는 뭐냐? 이 말도 여기서 처음 등장했던 거 아닌가? 전쟁 쉐어링이라고 나오는데 뭐 그냥 그런 거죠. 이 지구에서 대리 전쟁하면서 자기들 무기들 팔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제1세의 어떤 마인드잖아. 그렇죠. 전쟁을 요거 제한된 여기서 다 한다. 그게 없으면은 오히려 그 균형 잡히지 않은 평화가 아닌 어떤 걸로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유지되는 세계야. 근데 그래서 샤디크는 요걸 깨려고 하는 거야. 지금 현재 베네리트 그룹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산을 지구에 팔면은 지구가 커질 거 아니야. 지구의 힘이. 지구의 억지력이 생기면 그거 자체가 경제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평화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 굉장히 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 프로스페라 입장에서도 내 남편도 죽이고 막 다 죽인 거 아니야. 그러면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 갖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리도 잘 안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죠. 머리도 이제 데이터 스톰에 또 장악당한 것 같고 그래서 헬멧을 쓴다는 설정이잖아.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다 지금 반동인물로 뒀어.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간에 서 있다고 보는 슬레타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충 무마하는 듯하게 끝난다는 느낌은 있거든요. 결말이. 네.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샤디크는 생각을 해서 이 모든 일을 벌인 거지. 그러니까 스페시언의 힘을 분산시키는 게 이제 우리 중간자 역할이다. 나중에 알고 보면 사실 지구 쪽이긴 한데 지금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스페시언이고 그치. 뭐 그룹의 어떤 후계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아 지구 쪽에 뭔가 갖다주는 뭔가 힘을 더 보태주려는 그런 중간자 아닌가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얘도 힘을 얻으려고 옛날에 미오리네의 그 어떤 신랑 자리를 노려볼까 생각을 했었던 거였죠. 아니, 그걸 둘이 살짝 좋아하기도 하지 않아요? 계속 그런 느낌이 호감은 있었는데 풍기는데? 그게 연인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좀 재수없게 나오잖아 항상. 머리도 길고 가슴 까고 다니고. 그리고 뭔가의 연연 그래서 다 여미고 이제 머리도 묶었잖아요. 뭔가에 집착하는 성격은 아닌 것처럼 나오잖아. 그러니까 약간 자유로운 뭔가. 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에서 미오르네 신랑이 되면 좋겠지만 뭐 아니어도 상관없어.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거의 이런 플랜 B 느낌이겠지. 정도로 이게 제일 좋은 건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감정 소모해가면서 그거 해야 돼? 그렇지. 사실 결투를 하는 거 보면 좀 잘 싸우긴 하는데 되게 뭐랄까 자만심 때문에 졌다는 그런 결투가 한번 있었잖아요. 합동 결투 중에 대가리 한 대 깔고 그거 졌잖아. 머리서 그 저격하는 그쵸. 거. 뭐 그런 것도 있어. 연합으로 같이 해가지고. 좀 더 매력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반동인물인데 사실상 좀 별로였다는. 가면 갈수록 좀 그래요. 구엘이 제일 입체적인 인물이었지. 그쵸. 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머리 스타일도 많이 바뀌고. 그러네. 자, 그래서 이제 그룹의 보안 유지군이 지구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구에도 모빌스트 팀이 있어. 얘네가 이제 지금 철수 중이었잖아. 얘 도망을 수월하게 치기 위해서 모빌스트 팀은 이제 대기가 한 다음에 미끼가 돼서 시간을 끌기로 한다. 여기 조연 캐릭터 하나 있잖아요. 가족 그 사진 계속 보는 애. 아, 죽었지. 아니 혼자서 제일 먼저 그 사망 플래그 찍는 아, 애. 그러니까 그걸 왜 보냐고. 나중에 봐. 그리고 구엘은 이제 제타크사가 이제 망해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막 자기가 되게 잘 싸울 것처럼 구는 되게 젊은 애가 하나 있는데 얘가 막상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혼자 나가서 막 총 쏘고 그러다가 교전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죽지 않았나? 그러니까 겁을 먹은 거지. 어. 그러니까 막상 할 것 같지만 실전은 또 다르다는 걸 또 보여주고 싶었나 봐. 아무튼 그러다가 이때 이제 교전이 시작되면서 구엘이 있던 건물이 무너져. 그러면서 그 얘한테 막 억지로 뭐 먹이던 올컷이랑 소녀 시시아라는 이름인데 얘네가 다 깔린 거야. 그래서 올컷은 얘 시시아 죽었다. 그리고 막 포기를 하는데 얘가 슬쩍 아빠 이러는 거를 구엘이 듣지. 그러고 나서 이제 구엘은 이 소녀를 얻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컷은 혼자 나가서 모비스트 타고 이제 전투에 합류를 해. 좀 싸우더라고. 얘가 에이스라니까. 다 죽이잖아 거의. 그래서 뛰는 구엘 앞에 또 이제 지구 쪽에 이제 모비스트가 하나 추락을 해요. 그치. 조종석인가 어딘가 당해가지고 그쵸. 파일럿은 이미 죽었고. 콕핏 열어보니까 시체 있어. 구역질 좀 해주고 탑승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엑한 다음에 저거 아이고 다 치웠겠네 시체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타더라고. 안 탈 것처럼 굴더니. 그러고 이제 이 모비스트를 타고 이제 위로 날아가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보는데 그 사이에 이제 소녀는 죽었어. 그리고 이 소녀를 이제 묻어주면서 올컷한테 궤도 엘리베이터 위치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주로 나가는 그 엘리베이터 있지? 그치. 결국은 그 아버지와의 뭐 끈 어쩌고 우는 하면서 이제 간다.
내 회사 물려받아야겠다. 그러니까 금방 각성했어. 자, 그리고 이제 콰이어트 제로에 대한 이제 설명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게 사실은 적용은 안 돼서 내가 적어놓긴 했는데 식물의 다양한 생존 전략을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을까에서 시작한 이론이래. 씨 뿌리면 살아나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닐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식물이 사실 동물에겐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독이 크고 작든 다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한테 더 안 좋은 어떤 그 독초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걸 굳이 먹는 거야 사람이. 대표적인 게 고사리. 이게 사실은 별로 좋지 않대 인간한테. 근데 꾹 삶아가지고 한국 사람 다 먹었지. 나름 또 부드러워, 맛있어. 그래서 많이 먹으면 뭐 정력 약해진다는 뭐 그런 속설이 있잖아. 난 먹어도 되잖아.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게 뭔가 감춰두고 있는 뭔가 그런 어떤 독성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나 보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잘 자라는 게 있는데 어디 가면 또 적응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일찌감치 사고를 포기하고 이 모든 병기한테 다 맡겨버렸다. 그래서 전쟁 쉐어링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분쟁을 통제해도 전쟁 자체는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 그 신부 게임을 왜 만들었냐. 결투를 통해서 미오리네의 그 신랑이 되는 요 게임을 왜 만들었냐. 정말 안전하고 아무도 안 죽으니까. 그건 전쟁이 아니잖아요. 놀이정이 아니지. 시합이지. 네, 시합이. 그리고 콰이어트 제로라는 어떤 이 프로젝트를 숨기기에도 되게 적당한 형식이었기 때문에 만든 거였다라고 굳이 부차적인 설명을 붙이더라고. 이게 우테나 형식이라고 해서 약간 오마주인가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기 싫었나 봐. 이거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어떤 이벤트성으로만 생각을 하고 무슨 후계자 정하는데 결투로 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잖아. 전쟁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런 거 있죠. 격투로. 축구를 한다는 게 그런 개념으로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간 어떤 그 월드컵을 벌이고 하는데 이게 전쟁의 어떤 대체 효과? 국력을 보여주고 힘을 보여주면서 약간 거기서 약간 상쇄되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런 걸 만든 것 같아. 쉽게 얘기하면은. 자, 그리고 16화 들어가면은 다시 그 프로스페라랑 후배의 대화가 또 나와요. 그래서 에리의 생체 코드랑 데이터 스톰이 일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스톰이 인간한테는 되게 안 좋은 건데 얘는 100% 일치했죠 그때. 약간 생리적으로 그 일치를 해서 거기서 이제 르브리스라고 분홍색 건담으로 다 죽이는 거 나오잖아. 네, 초반에 그랬죠. 제일 첫 편 영화인가 그런 거 있었죠. 그런 어떤 특수한 신체,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근데 일반적인 어떤 그 신체는 되게 약했던 거야. 그래서 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에어리얼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에어리얼이 없으면은 얘가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같아. 에리라는 그 존재, 에리크트 사마야는. 그래서 스코어 8 이게 이제 콰이어트 제로라는 거지. 스코어가 계속 올라가면 8까지 되나 보죠. 그러면은 에리는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나 그거 하려고 한다. 너도 해, 마. 너도 예전에 안 좋았잖아. 무슨 소리야? 너도 사실 알고 보면은 이거 초월하기 위해서 너도 금지된 강화 인간 만든 놈 아니냐. 엘란이 그 존재죠? 다 알고 그걸 주제한 사람으로 이제 보이잖아요. 패기도 했잖아 본인이. 그렇죠. 쥐는 할 거 다 해놓고 내가 나쁜 년이냐 하면서 일가를 하는 거지. 몇 명이 있는 거야 그 안에? 너도 막 그러면서. 그리고 한편 그 아스티카시아 그 테러 럼블링을 가장한 그 테러 이후에 이것도 포르테 새벽의 소행이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변화가 시작이 돼. 어떤 변화냐? 지구 애들을 되게 하대하게 되고 뭐 그런 게 나오죠. 대놓고. 그리고 베네리트의 지구 치안도 강화가 됐어요. 이게 지구 놈들이 다 버린 거였다며 하면서 당연히 그렇겠지. 그리고 샤리우스가 납치된 지 오래됐으니까 결국은 이제 새 회장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뭐 이런 게 변화가 보이고 그리고 니카는 이미 구금된 지 5일째인데 어디 간지도 몰라. 사라졌어. 그리고 에어리얼과 그 데미 모시기 데미 트레이너 추측거 요게 다 몰수가 됐다. 그리고 어시언 기숙사 박해당한다. 그리고 미오리네가 복귀했다. 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엘라는 그 상부로부터 에어리얼을 탈취해라라고 명령을 받는데 강화 인간. 끝까지 잘 안 되지. 그리고 구엘은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동생 라우더를 만났는데 이 라우더가 그동안 되게 힘들었나 봐. 형이 오니까 이제 마음을 놓고 이제 하고 이제 기절을 해. 머리 만지다가 기절했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약간 이제 피로감이 좀 있었나 보지. 형이 오니까 안심을 하고 살아 있었다는 것도
그런 다음에 이걸 보고 구엘은 안 되겠는데 하고 떠나요. 그리고 니카는 그 샤디크 쪽에서 이제 회유 제안을 받는데 뭐 응하진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미오리네는 그 니카의 행방을 두고 이제 거래를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 쪽에 완전히 그 융화가 됐잖아. 미오리네 같은 경우는 그쵸. 건담 주식회사 건담에 들어왔는데 니카가 되게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고 다른 애들이 되게 니카 걱정을 하니까 그쵸. 가서 이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가 되게 그 주식회사 건담 쪽에서 환영을 받는구나라는 위치까지 이제 보여지게 되지. 그리고 엘라는 결국 에어리얼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데이터 스톰이 발생해가지고 실패해. 아이고 나중에 하고서 나오잖아. 근데 이때 그 에리의 환영이 나와요. 맞아. 12명? 이렇게 보이지. 11명인가? 정확히는? 에어리얼까지 합치면 12명이 맞을 수 있겠죠. 하여튼 여러 명이 나왔어. 그래서 그 건드비 때 하나하나에 다 했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온실에서 슬레타랑 미오리네가 드디어 만납니다. 오랜만에 재회하게 됩니다. 뻘쭘하지 아주 둘이. 그 야메나사이 그거 어. 이후로 처음 아니야? 그렇지. 처음 만난 것 같아. 진짜. 예, 처음이야. 근데 그 사이에 슬레타가 계속 토마토 잘 돌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미오리네가 사과를 해. 그러니까 나를 구해줬는데 너한테 그런 건 내가 나쁜 년이다. 너한테 히토크로시 막 이랬잖아. 근데 이때 그러니까 슬레타 이렇게 역시 엄마 말이 맞았네. 전진하면 또 그 전진 왜냐면- 가스라이팅 또 얘기했어.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미오리네가 사과를 한 거는 마지못해 한 게 좀 있었어.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사람을 죽인 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건 마음으로는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죽여놓고 저렇게 해맑게 웃는 거. 그게 좀 이상한데 싸패지, 어쨌든 싸패. 그쵸.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날 어쨌든 구해줬으니까 사과는 했는데 그런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역시 엄마 말이 맞았어 하고 이렇게 해맑게 전진 또 그거 가스라이트 하니까 옳았다고 해서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게 웃기냐? 이게 웃겨? 웃기냐? 이거지. 그렇지. 장난으로 보이냐? 말투가 맨날 그래요. 근데 이때 막 엄마가 까라면 다 깔 거요?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깔 건데?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야, 엄마는 늘 정답이래. 그런 결론. 와, 진짜 무서워. 이 새끼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오리네가 그 프로스페라 찾아가서 멱살을 벌써 잡고 시작을 하지. 애를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거죠 거의. 애가 완전 세뇌가 돼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과거 얘기를 해줘요. 네 아버지 주도로 21년 전에 바나디스 그 그룹에서 만들고 있는 건담이 다 몰살됐다. 그 마녀 사냥의 어떤 진실 같은 걸 알려주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거다. 그랬더니 이제 미오리네가 슬레탄을 끌어들이지 마. 라고 하는데 그러면 네가 콰이어트 제로 도와줘. 또 트랩에 걸렸네. 네. 그래서 네가 회장이 되라. 여기서 제안을 하는군요. 처음에는 그 회장이 되라까지는 아니었고 어쨌든 둘이 만나면은 항상 사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거의 이제 맨날 이렇게 싸워. 고부 이거잖아. 갈등이야. 네가 회장이 돼서 슬레타를 지켜 이런 그래서 거지. 미오리네가 되게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다가 또 이제 틀어지잖아 지구에서 그리고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그 다음부터는 또 막 축 처져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화로 넘어가면은 결국 그 슬레타 엄마 도발에 이제 미오리네는 응한 셈이고 그래서 나는 회장이 되겠다 선언을 하죠. 그리고 이때 샤디크는 그 페일사 그 4명인가 그 할머니들이 있는데 맞아요. 3명. 세 명인가? 4명이에요. 여러 명이라 뭐 기억도 안 나. 근데 걔네들한테 이제 협력을 제안하죠. 막 건담도 니네 다 넘길게. 내가 나쁘지 않아. 하니까 이제 뭐 그 다음은 안 나오는데 아마 받아들인 것처럼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온실에서 이제 다시 회합을 해요. 그 슬레타를 또 어떻게든지 이제 또 자기 여자로 만들려고 막 엘란이 또 막 껴안고 막 이러고 있는 거를. 엘라는 약간 그거였잖아요. 에어리어를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다루니? 이거였잖아요. 계속 궁금해하는 게. 윽박 지르고 뭐 몸 잡고 막 이랬는데 그때 구엘이 와서 가볍게 제압을 하죠. 야 맨날 사이 하나요? 아, 예, 이때 그 강화인간 엘란이 뭐 전기 충격기 갖고 막 얘를 공격하고 있고 나중에 구엘도 공격했는데 상대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구엘이 좀 싸운다. 그 덩치가 좀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전도 겪었잖아 얘는. 그런데 무슨 학교길래 그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야? 네. 위험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구엘은 이제 슬레타 덕에 전진하죠. 그래서 이제 제타크사 CEO가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또 고백해. 난 네가 좋다. 그때는 고백해놓고 아니다 이래놓고 팔리니까. 근데 여기는 고백했는데 이미 슬레타는 미오리네밖에 없잖아요. 그치. 미오리네 하지만 소용없다. 그랬는데 뭐 이런 거. 그랬는데 이제 미오리네가 이때 이거 다 듣고 있었어. 숨어가지고 그러다가 슬레타한테 맞아. 예전에 한번 그 슬레타가 대신 생일 선물 뭐 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해주겠다 이런 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때 미오리네가
생일 선물로 구엘가 결투를 해줘. 이거를 해줘. 그래서 구엘은 안 하려고 했는데 미오리네가 또 이제 썰을 풀죠. 내가 회장 되면 제탁사 팍팍 밀어줄게. 네가 이길 거잖아. 나 심부로 가져가. 뭐 이러고. 그래서 이미 이때 다 되어 있었던 거죠. 구엘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게. 근데 저는 몰랐어요. 아, 그래요? 이게 되게 애매한 어떤 승패의 결과. 그러니까 슬레타가 무조건 이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봤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럼 구엘이 또 진다고? 이것도 되게 이상한 거야. 근데 이게 머리로 생각하면 구엘이 져야 돼. 이게 상대가 안 되잖아. 사실 실력적으로. 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게임의 성패는 정말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보긴 했는데 그래서 싸워보니까 결국은 상대가 안 된 거야. 아 근데 구엘이 초반에 좀 잘 싸우긴 했어. 막. 그래도 안 돼. 근데 안 돼. 약간 인정하는 거 정도야. 아, 설탕, 아, 역시 구엘 선배는 좀 싸우는데? 내 상대가 될 만해 하면서 이제 승자의 어떤 여유 같은 걸 되게 보여주잖아. 나중에 막 뭐 다리 잘리고 막 팔 잘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았는데. 네. 그런데 결국 이제 그 결투를 하고 결국 이제 그 미오리네가 에어리어를 멈추죠. 강제적으로. 네. 그렇지. 그래서 그 사이에 그냥 그 안테나 끊어버려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구엘이. 갑자기 막 에어리를 꼬맹네 하면서 막. 결국은 강제적으로 구엘의 승리를 안겨줘서 약간 찝찝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펜싱으로 승부를 내는 게 갑자기 그거 왜 하나 했어. 그건 이제 전통 같은 거지. 그 샤아와 아무로의 그 그런 것도 있었나? 있었죠. 우주에서 그 싸우는 게 있었잖아. 아니, 근데 나 갑자기- 그걸 약간 오마주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갑자기 어디서 장비는 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맨날 그걸 연습하나 봐. 아니, 갑자기 이거 개그씬인가 그 생각했어. 근데 너무 쉽게 져줘가지고 약간 그거 아예 저거 오마주 하고 싶었구만. 나 그래서 원래 그 아무로가 찔렀는데 헬멧에 맞는 게 나오잖아요. 샤아 헬멧에 이렇게 딱 그런 거 하나? 근데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고. 양심 있어야지. 양심은 있지. 그래서 이제 다음 편에 가면은 이제 슬레타는 에어리어를 뺏기고 신부 자격도 박탈 당해가지고 이제 막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되게 즐거운 척을 해. 이제 그거를 이제 지구 기숙사 애들이 되게 안쓰럽게 쳐다보죠. 원래 그러면은 주변에서 보는 게 더 좀 마음 아프잖아. 그러니까 실현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억지로 밝게 구는 거 그거 더 짜증 난다니까. 아니 그것도 거기 왜 홀더일 때는 옷도 하얀색인데 이제 평범한 걸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더 그렇지. 다 아는 거지. 아, 쟤 까였대. 이제 흰 옷 아니야. 쟤 억지로 저러는 거 봐. 그리고 이제 회장 선거를 해야죠. 미오리나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현재 상황은 제타크사의 새 CEO 이자 미오린의 약혼자인 이제 구엘. 근데 얘는 되게 힘든 상황이야. 왜냐면은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게 스폰서들이 다 이제 발을 끊으려고 하는 상황. 그렇죠. 그 동생이 돌보고 있을 때도 지구에서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불타오른 거잖아. 그치. 뭐 제타크사가 망해간다고 하면서 거기서 약간 정신 차린 건데 뭐 그렇게 망해가는 거 치고는 뭐 우리보다 괜찮은 것 같아. 우린 이제 덤블벅 잘 돼서 우리는 구엘처럼 부활할게요. 부자는 원래 망해도 3년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이제 한편 또 다른 이제 회장 후보가 있었죠. 그레슬리사의 새 CEO인 샤디크. 현실적으로 새 CEO인데 아직까지는 그 실종된 셰리우스 그 양반이긴 하죠. 근데 이제 지하발 어디다가 이제 가둬놓고 지가 이제 자기가 행세를 하는 하려고 하는 거잖아. 거죠. 수렴청정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폐사를 이미 설득해가지고 이제 2대 세력을 다 혼자 규합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선거가 이제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슬레타는 역시나 괜찮지 않았죠. 자신이 뭐 자격도 없네 괜히 착각했었어 하면서 굉장히 자학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추추가 이제 그거 보다가 빡쳐가지고 야 그렇게 보고 싶으면은 본사 가서 미오린을 보러 가자. 추추가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라고 생각되는 게 사실 디자인은 전혀 그런 디자인이 아닌데 맡고 있는 역할은 저돌맹진이잖아. 늘 그냥 마법 소녀 같은 그런 이미지와 얘는 막 하면서 이리 와 애들 막 패고. 이것도 일종의 갯모애네.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좀 재밌는 캐릭터인 것 같아. 디자인이 만든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맨 마지막에 왜 예전에 그 지구 애들을 괴롭힌 애들 있었잖아. 하잖아. 그 팼잖아요. 근데 그치. 맨 마지막에 토마토 얘네한테 준다. 맞아. 그게 걔네야. 걔네였어. 승자의 여유. 추추는 별명이고 뭐 추아추리 어쩌고. 뭐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추추라고 부르는 거죠. 그치. 아무튼 얘가 스페시언에 대한 반감도 제일 크고. 그치. 그리고 약간의 무력을 과시하는. 그리고 조종사 그 지구 쪽에 2명 중에 1명이잖아. 잘 그렇죠. 하죠. 나중에 그거 없이도 할 수 있는. 꽤 잘 애였잖아요. 싸우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거라는 게 파르메트라는 걸 통해서 이게 건담이니 뭐니 모든 게 이제 그게 마치 에너지원 내지는 어떤 원리 정도로 보이는데 그걸 통해서 움직이는 거잖아 다. 네. 근데 그거 없이 움직이는 어떤 구형 기체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되게 자이언트 로봇스러운 것 같아. 그 시즈마 드라이브가 정지됐을 때 그 자이언트 로봇은 핵을 사용하는 에너전이 핵이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였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기체를 얘가 조종을 하는 걸로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막 이러잖아요. 나중에. 이게 자이언트 로봇의 오마주도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지구가 정지하는 날.
자, 그리고 이제 그레슬리사 그리고 포르드의 새벽 있는 쪽이죠. 구엘한테 이제 퇴치당한 그 강화인간 그 엘란 걔는 사실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지구 건담 그 파일럿 그 다른 한 명 있었잖아요. 소피 말고. 그 자기 이제 동료 하나 죽어가지고 계속 빡친 상태. 노래야. 노래야. 걔 맨날 그림 그리고 있다가 지구 얘기 나오면 빡쳐가지고 막 달려들고 막 그런 거. 걔도 있었고 그리고 니카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 없는 애들은 다 구조된 상태인 것 같아. 마지막에 풀려나는 것도 되게 우연찮게 사고처럼 이제 묘사를 해서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때 이때 뭐 강화인간은 뭐 그 엘란이죠. 걔가 막 얘기하면서 건담 파일럿의 숙명은 이거다. 뭐 나중에 죽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몇 번 더 타면 죽어 뭐 이런 얘기 꼭 하잖아. 그래서 안 타려고 하잖아요, 절대. 그래도 요 강화인간 엘라는 그래도 노래의 입장을 좀 이해하고 걔를 좀 뭔가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긴 그래서 했었어. 나중에 그 노래할 수첩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얘가. 반한 것 같아 사실은. 그러니까 노래아가 깽판 치다가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깽판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이제 밖에서 보면 테러 그런 느낌으로 마지막 어떤 전쟁 같은 거를 스스로 펼쳐 보인 다음에 이제 죽는데 얘가 남긴 이제 유품을 이제 가져가는 거지. 그렇지. 사실 그 엘란 같은 경우는 지구에 아무 연고가 없어. 오호 있네. 근데 얘는 그런데 그 수첩을 들고 얘가 그냥 어떤 풍경을 찾아가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그렇지. 뭐 그런 어떤 연고를 그 바라보면은 탄지로. 와. 역시 탄지로다. 아, 탄지로 성우를 괜히 쓴 게 아니다. 계속 다독이려고는 또 하더라고. 간가해로. 아니 그래서 원래는 오호가 나중에 폭주해가지고 뭔가 빌런이 될 거라는 생각이 조금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앞에서 4호가 잠깐 보여줬잖아. 걔는 약간 침울한 어떤 성격이었지. 그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게 웃겨. 성격이 또 바뀌었어. 막 이러잖아. 그럼 눈치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좀 재밌는 역할인데 그래서 탄지로 성공했구나. 그래서 결국 그 노트를 하나 받으면서 애가 그냥 평화를 찾았다. 할 일을 찾았다. 그리고 이때 이제 미오린에는 과감한 결심을 하나 해요. 지구에 이때 폭동이 일어났거든. 왜냐하면 이제 막 얘네 베네디트 그룹이 거기를 좀 치안을 강화하니까 충돌이 굉장히 많아졌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계속 힘으로 누르려고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가서 평화적으로 얘기를 해서 한번 이제 설득을 해보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외교를 하러 간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실적이니까. 네, 그렇죠. 그게 실적화되면은 이제 자기의 좀 입지가 높아지고. 근데 그럴 수 나오면서 이제 말실수하는 거 아니야? 야, 그 애들이 그 설득 안 해주면 저 바드는 쪽팔려서 어떡하냐. 뭐. 나오면서 날리면 어쨌든 그래서 도미니코스라고 여기 용병대 같은 애가 있는데 거기 대장인 케난지라는 애가 따라가기로 하죠. 경호원으로. 걔 약간 뚱뚱한 애인가? 네, 덩치 큰. 생각보다 잘 싸우는 애. 그래서 몸이 이래서 지구가 힘들어요. 중력이 안 맞아서 아, 힘들다고. 이해가 됐어. 그리고 이제 추추랑 그 본사에 가서 면회를 신청하죠. 이 슬레타가. 근데 면회 장소를 가보니까 난데없이 있는 건 에어리얼이 있다. 그래서 가보니까 에어리얼이 말을 하네. 얘한테 뭐 평소에 늘 말을 했겠지. 우리가 못 봤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괜히 대화한 게 아니었잖아. 에어리얼은 에어리얼아. 가족 부탁하라. 그리고 여기서 에어리얼이 넌 나의 복제 인간 뿐이고 콰이어트 재료선 불필요해. 우리 이제 시마이 하자. 얘기하지. 그래서 완전 정신적으로 충격받지. 슬레타가. 근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되게 엄청난 일을 벌일 건데 너까지 거기 말려들 필요 없어.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나중에 그런 뉘앙스로 또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 미오리네가 에어리얼과 떨어뜨리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점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구애를 이기게 만들어준 게 에어리얼 타면 탈수록 안 좋은 걸 알잖아. 그렇지. 엄마한테 계속 휘둘린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약간 애매하게 그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나? 뭐 이런 느낌? 에어리얼이 너무 이 주인공 기체고 괜찮게 뽑혔잖아요, 디자인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드디어 구했답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헤어지게 된다. 뭐 그런 거지. 자, 이 뒤에 과연 이 슬레타가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할지는 다음 편에. 자, 끝냅시다.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랜!